패스트푸드의 본고장 미국 뉴욕에서 사람들의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병원에서는 이식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되찾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베카 윌슨이에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 메모리얼 병원에서 12년 동안 영양사로 일해왔어요. 그 말은 제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제가 건강한 음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영양학교에서 배운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식사 방법이라고 믿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찰리 매크로의 검사 결과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찰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환자 중 한 명이에요. 죄송해요, 찰리 씨. 저는 그의 건강 보고서를 책상 너머로 밀며 말했어요. 혈당이 여전히 너무 높아요. 혈압도 개선되지 않았고요. 찰리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의 눈에서 실망감이 보였어요. 하지만 레베카 씨, 저는 당신이 준 식단을 정확히 따랐다고요. 그가 항의했어요.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설탕도 빵도 안 먹었어요. 심지어 커피에 크림도 안 넣었다고요.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먹은 모든 것을 기록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저는 실패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찰리 씨. 저도 왜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찰리에게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진 모든 환자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조언을 했어요. 그건 영양학 교과서에서 나온 그대로였어요. 효과가 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제 조언을 완벽히 따라도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찰리가 떠난 후 저는 점심을 먹으러 병원 카페테리아로 걸어갔어요. 저는 샐러드와 함께 혼자 앉았어요. 평범한 상추, 몇 개의 방울토마토, 그리고 드레싱 없는 구운 닭고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사의 모습이었어요. 지루하지만 올바른 식단이죠. 창문을 통해 저는 길 건너편의 맥도날드를 볼 수 있었어요. 줄이 문 밖까지 나와 있었어요. 저는 적어도 3명의 제 환자들이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슬픈 상추 더미를 찌르며 생각했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평생 먹고 싶겠어요? 심지어 저도 제 자신의 조언에 지겨워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이자 같은 영양사인 로라 벤슨이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당신 불행해 보여요, 로라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샐러드를 밀어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실패하고 있어요. 찰리 매크로의 수치가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가 제 식단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싶어하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로라는 그녀의 점심을 한 입 베어 물고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게도 그렇게 말하네요. 제 한국계 미국인 환자인 데이비드 김이 최근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방금 말했어요. 정말요? 뭐가 바뀌었어요? 저는 갑자기 관심이 생겨 물었어요. 그는 퀸즈에 새로 문을 연 어떤 반찬 가게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로라가 설명했어요. 그가 매일 이 한국 반찬들을 먹고 있는데 그의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대요. 반찬이요? 김치 같은 거요? 그 맵고 발효된 양배추? 그게 누구를 더 건강하게 할 리가 없어요. 아마 단순한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제가 피하고 있던 모든 영양 관련 기사들을 기억했어요. 장 건강과 발효식품에 관한 것들이요.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전에 제 호출기가 삑 소리를 냈어요. 다른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먹다 만 샐러드의 절반을 버리고 서둘러 일하러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환자인 에이미 로버츠가 진료 중에 같은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최근에 이 한국 반찬들을 먹고 있어요. 에이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반찬이라고 불러요. 소화가 훨씬 좋아졌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거. 흥미롭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반찬들을 어디서 구하고 있어요? 퀸즈에 새로운 가게가 있어요. 에이미가 설명했어요. 한국 가족이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드신대요. 한번 가보셔야 해요. 하루 만에 2명의 환자가요? 아마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 이상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어떤 외국의 절인 채소가 제 세심하게 계산된 영양 계획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3일 동안 4명의 환자들이 더 같은 한국 반찬 가게를 언급했어요.
각자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겼다거나 심지어 약을 줄였다고 말했어요. 마침내 제 호기심이 저를 이겼어요. 금요일 퇴근 후 저는 이 신비로운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반찬 가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그곳은 퀸즈의 조용한 곳에 있는 세탁소와 휴대폰 수리점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저 한글로 쓰여진 심플한 창문과 그 아래 영어로 마마 박의 반찬이라는 글자만 있었죠. 제가 문을 밀어 열자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작은 종이 딸랑거리며 제 도착을 알렸어요. 바로 코끝이 찡해지는 강한 냄새가 제게 닿았어요. 발효된 상큼한 그리고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냄새였죠. 어서 오세요. 상냥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한 중년의 한국 여성이 유리 진열장 뒤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눈과 친근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오셨나요? 저는 갑자기 긴장되는 느낌이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이름은 레베카 윌슨이에요. 저는 브루클린 메모리얼 병원의 영양사예요. 제 환자 몇 명이 여기 오고 있는데 그들은 당신의 음식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해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는 이윤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진열장을 가리켰어요. 샘플을 좀 드시겠어요? 진열장 안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수십 가지의 작은 요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은 밝은 빨간색이었고 또 어떤 것은 짙은 녹색이나 황금빛 갈색이었어요. 각각은 저에게 완전히 낯설게 보이는 방식으로 채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윤희가 저에게 작은 접시를 내밀며 제안했어요. 깻잎 김치예요. 너무 맵지 않고 입문자에게 좋아요. 저는 붉은 소스로 코팅된 짙은 녹색 잎들을 바라봤어요. 그것들은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했던 어떤 건강식품과도 비슷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맛이 얼마나 나쁘든 상관없이 미소를 지을 준비를 하고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 맛이 제 혀에 닿는 순간 제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오! 저는 외쳤어요. 약간 맵지만 또한 고소하고 신선했어요. 다르죠? 다음은 이것을 드셔보세요. 그녀는 저에게 오이 김치가 담긴 작은 접시를 건넸어요. 다음 20분 동안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샘플을 시도해봤어요. 상큼하고 마늘 맛이 나는 콩나물 무침. 입에서 녹는 참기름으로 간을 한 시금치 나물. 제 미각을 춤추게 하는 달콤 매콤한 소스의 도라지 무침. 이 모든 것이 정말 맛있네요. 저는 제 자신의 반응에 놀라며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 환자들은 이것들이 그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나요? 윤희는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반찬들은 모두 자연 발효나 전통적인 조리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장에 좋은 박테리아를 증가시키고 소화를 돕죠. 많은 고객들이 우리 반찬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건강이 개선된다고 말해요. 물론 저는 영양학교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장 건강에 대해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구르트와 비싼 보충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싶으세요? 윤희는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윤희는 카운터의 한 부분을 들어올리고 저에게 가게 뒤쪽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부엌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구석에는 노련한 손가락으로 재빠르게 채소를 다듬는 노인 여성이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은발은 깔끔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길고 충만한 삶의 지도처럼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 박정수님이세요. 윤희는 분명한 자부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반찬 장인이세요.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것은 어머니의 레시피에서 나온 거예요. 정순 씨는 고개를 들고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80대였을 텐데도 그녀의 눈은 생명력과 에너지로 반짝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녀는 억양이 있는 영어로 말했어요. 내 반찬 먹어봤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멋져요. 이런 맛은 처음 봐요. 노인은 옆에 있는 의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앉아요. 보여줄게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의 풍화된 손이 마른 무 조각을 능숙하게 다듬는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한국의 옛날에는 정순 씨는 일하면서 설명했어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겨울은 신선한 채소가 없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영양소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말리고 절이고 발효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선반에 줄지어 있는 김치 항아리들을 가리켰어요. 저건 2주 발효했어요. 저건 3개월.
그녀는 그릇에 양념을 섞었고 고춧가루가 그녀의 어두운 손에 대비되어 밝게 빛났어요. 각 반찬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가족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건 누군가 아플 때 만들었어요. 이건 봄 수확을 축하해요. 저는 그녀가 그런 관심과 지식으로 음식을 다루는 모습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제 영양 교육의 모든 해 동안 음식은 숫자로 축소되었어요. 칼로리, 단백질 그램, 비타민 100분율.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무언가. 해도 될까요? 저는 그녀의 양념 그릇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물었어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혼합물에 손가락을 담갔다가 복잡한 향신료 혼합물을 맛봤어요. 음식은 약이에요. 노인은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음식은 역사예요. 음식은 가족이에요. 음식은 사랑이에요.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제 전문적인 삶 내내 저는 영양을 과학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수십 년의 연습된 지혜로 움직이는 정순 씨의 손을 지켜보며 저는 갑자기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1시간 후 가게를 나올 때 제 팔은 반찬 통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윤희는 저에게 입문자 세트를 포장해 주었어요. 순한 버전들이었죠. 먼저 직접 드셔보세요. 그녀는 제안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마 환자들과 나눠보세요.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제 차는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반찬의 낯선 향기로 가득 찼고 저는 제가 보고 맛본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전통적인 한국 음식들이 정말 제 세심하게 계산된 영양 계획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결정했어요. 그 주말 저는 모든 반찬 통들을 제 부엌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색상들이 놀라웠어요. 제 환자들 대부분이 먹는 창백하고 가공된 음식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 지루한 샐러드와도 너무 달랐고요. 저는 각각을 다시 맛보며 맛을 음미하고 영양적 이점에 대해 생각했어요. 김치는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득했어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있었어요. 콩나물은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았어요.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저는 텅 빈 부엌에 대고 소리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의심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제 미국인 환자들이 이 낯선 새로운 음식들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맛이 놀랍다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 본 적 없는 음식에 겁을 먹어요. 저는 한번 찰리 매크로에게 퀴노아를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을 때 그의 표정을 기억했어요. 마치 제가 벌레를 먹으라고 요청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한국 요리들은 퀴노아보다 훨씬 더 낯설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 환자 중 일부가 이미 반찬을 먹고 건강 개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월요일 아침까지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저는 환자들과 함께 한국 반찬을 사용하는 작은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저는 제 일반적인 영양 계획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7명의 환자를 선정했어요. 찰리 매크로가 목록의 첫 번째였고 그 다음으로 에이미 로버츠와 당뇨병, 고혈압 또는 체중 문제가 있는 다른 5명이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날 진료 중에 그들 각각에게 말했어요. 2주 동안 당신의 식단에 한국 반찬을 추가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제 다른 환자들 중 일부가 이 음식들로 좋은 결과를 보았어요. 놀랍게도 7명 모두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어요. 찰리가 가장 망설였어요. 모르겠어요, 레베카, 그는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외국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제게 이국적인 음식이란 이탈리아 음식 정도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2주만 해보세요, 찰리. 만약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시도해볼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반찬 가게의 윤희에게 전화했어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건강 문제가 있는 제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반찬 세트를 만들고 싶어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금을 적게 넣은 버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윤희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도와드리게 되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환자는 몇 명인가요? 시작은 7명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아마 미래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틀 후 저는 제 테스트 그룹의 각 환자에게 7개의 작은 반찬통이 담긴 가방을 건넸어요.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지침과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제안을 포함시켰어요.
매일 최소한 한 종류는 먹어보세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느끼는지 메모를 해두고 2주 후의 수치를 확인해 볼게요. 첫 주는 힘들었어요. 냄새가 이상해요. 3일째 되는 날 젠킨스 부인이 불평했어요. 너무 매워요. 그날 저녁 로드리게즈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찰리는 다음날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분명히 좌절한 채 물었어요. 참기름이 들어간 녹색 거요. 맛은 괜찮은데 빵에 올려 먹는 건가요? 아니면 뭐죠? 저는 그가 그것을 밥과 섞거나 그냥 일반 음식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코울슬로처럼 반찬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제안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실험이 실패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때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에이미는 10일차의 검진을 위해 왔어요. 제 소화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녀는 행복하게 보고했어요. 더 이상 배가 부풀지 않고 잠도 더 잘 자요. 냄새에 대해 불평했던 젠킨스 부인은 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오이 김치가 아침에 계란과 함께 먹으면 꽤 괜찮네요. 그리고 변비가 사라졌어요. 가장 놀라운 전화는 찰리에게서 왔어요. 레베카, 그는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혈당 수치가 낮아졌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하루에 2번 체크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매일 낮아졌어요. 희망이 제 가슴속에서 떨렸어요. 정말 좋네요, 찰리. 얼마나 낮아졌나요? 제 의사가 인슐린을 10% 줄일 수 있다고 할 정도로요. 그는 대답했어요.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2주가 끝날 무렵 7명의 환자 모두 개선됐다고 보고했어요. 에이미는 노력하지 않고도 4파운드를 감량했어요. 찰리의 혈압은 10포인트 떨어졌어요. 모두가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했고 2명의 환자는 수면이 개선됐다고 보고했어요. 제가 그들의 실험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수치들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혈당 수치가 낮아졌어요.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있었어요. 염증 지표가 감소했어요. 저는 기뻤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어쩌면 그저 우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흥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저는 같은 7명의 환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테스트 그룹에 10명의 환자를 더 추가하는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제가 시작됐어요. 병원의 영양부서장인 밀러 박사가 금요일 오후에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레베카, 그는 엄격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병원에 승인된 영양계획을 따르는 대신 환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한국 음식을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쟤는 긴장되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한국 반찬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표준 영양 계획을 보완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결과는 매우 좋았어요. 밀러 박사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것은 일종의 민간 의학 실험이 아니에요, 레베카. 여기는 병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과학 기반 프로토콜을 따르죠. 하지만 발효식품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저는 항의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그것들이 장 건강에 이롭고. 그는 손을 흔들며 저의 말을 잘랐어요. 만약 이것을 계속하고 싶다면 병원 이사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연구, 서류 작업, 그리고 공식 발표를 의미해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반찬을 민족 음식 또는 대체의학으로 무시할 거예요. 저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찰리의 개선된 혈당과 에이미의 체중 감량에 대해 생각했을 때 저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단순한 전통적인 음식들은 제 교과서적 접근 방식이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환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 주말 저는 많이 자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한국 발효식품, 장 건강, 그리고 전통 식단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했어요. 저는 김치가 장내 박테리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하버드 대학교의 의학 연구를 인쇄했어요. 저는 발효된 채소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보여주는 서울국립대학의 연구를 찾았어요. 월요일 아침까지 제 식탁은 종이로 덮여 있었고 저는 제 반찬 실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가장 큰 도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병원 이사회 회의실 밖에 서 있는 동안 제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12명의 진지한 표정의 의사들과 관리자들이 제 반찬 실험을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 논문이 든 폴더를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레베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환자들이 좋아지고 있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제가 들어갔을 때 이사회 의장인 엄격한 표정의 톰슨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윌슨 씨,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승인되지 않은 시기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이것은 병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제 입이 마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찰리가 개선된 혈당 수치를 보여줬을 때의 미소를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 세대 동안 그녀의 가족에게 영양을 공급했던 음식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정순 씨의 주름진 손을 생각했어요. 존경을 표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표준 영양 계획 하에서 개선되지 않았던 7명의 환자들과 함께 테스트한 시기 추가 사항의 결과를 발표하고 싶어요. 저는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두꺼운 폴더를 건넸어요. 보시다시피 이 환자들은 전통적인 한국 반찬을 그들의 식단에 추가한 후 놀라운 개선을 보여줬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김치가 장내 미생물군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서울국립대학교 연구는 발효된 채소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환자들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환자들의 건강지표의 전후 차트를 보여줬어요. 개선은 분명했어요. 찰리 매크로는 이제 인슐린을 15% 줄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에이미 로버츠는 7파운드를 감량했어요. 젠킨스 부인의 혈압은 5년 만에 가장 낮아요. 이사회 구성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제 연구자료를 살펴봤어요. 저는 몇몇 인상 깊은 고개 끄덕임을 알아차렸어요. 제 발표가 끝난 후 방은 조용해졌어요. 톰슨 박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문질렀어요. 결과는 인상적이네요. 그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비전통적이에요. 이런 회의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 천 박사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사실 발효식품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전통 식단의 일부였어요. 현대 영양학은 많은 문화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따라잡고 있을 뿐이죠. 긴 토론 후 톰슨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윌슨 씨. 당신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저희는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게요. 저는 거의 회의실에서 깡충깡충 뛰어나갈 뻔했어요. 그들이 승인했어요. 다음 6개월 동안 제 작은 테스트 그룹은 한국건강부엌이라고 불리는 전체 병원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는 매주 더 많은 환자들을 추가했고 결과는 계속해서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병원 카페테리아는 이제 전통적인 미국 옵션과 함께 다양한 반찬 요리를 제공했어요. 환자들은 참기름으로 간을 한 시금치, 다양한 김치, 절인 버섯, 그리고 수십 가지의 다른 한국 반찬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숫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말해주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은 평균 15%의 혈당 수치 감소를 보여줬어요. 그들의 약물 의존도는 약 20% 정도 떨어졌어요.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다른 부서의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들을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역의 영양사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관찰하기 위해 왔어요. 지역 뉴스 방송국들도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찬 혁명에 대한 특별 보도를 방송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공하기 시작한 요리 수업이었어요. 저는 병원 영업시간 후 카페테리아 주방을 사용하도록 설득했어요. 윤희와 정순 씨는 환자들에게 집에서 자신만의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모든 배경의 미국인들이 김치를 위해 배추를 마사지하거나 시금치의 간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울 때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때 브로콜리와 케일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콩나물 샐러드에 넣을 마늘의 완벽한 양에 대해 흥분해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 토요일 수업 중에 저는 한때 냉동식품으로 살았던 찰리가 그의 김치를 위해 고추장을 전문적으로 섞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제 제 반찬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제 손주들도 좋아해요. 그들은 저를 김치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방은 웃음과 박수로 터졌어요. 저는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영양사가 된 이유였어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정순 씨가 부엌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어요. 알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약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약보다 더 음식은 연결이에요. 이 요리들을 나눌 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것을 이해해요. 당신은 어떤 교과서보다 진정한 건강에 대해 저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 주변의 주름이 깊어졌어요. 당신도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거울 속에 변화된 여자를 바라봤어요. 1년 전 저는 영양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너무 확신했어요. 저는 서양 영양과학만이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제 제 냉장고는 다채로운 반찬통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책장에는 의학 저널과 함께 한국 요리책이 꽂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고 저에게 그것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했어요. 전국의 병원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지어 영양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는데 거기서 저는 항상 모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반찬 샘플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찰리가 저에게 그의 최신 검사 결과를 보여줬을 때 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그의 의사는 인슐린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찰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제 손녀의 결혼식에서 춤을 출 거예요. 반찬을 먹기 전에는 제가 그것을 볼 만큼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저는 마마박의 반찬 가게를 방문했어요. 저는 첫날처럼 채소를 능숙하게 손질하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그녀 옆에 앉았어요. 저는 작은 맛 하나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큰 혁명이 가장 작은 한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정순 씨가 채소를 준비하는 것을 도우며 이 단순한 한국 반찬들로 인해 삶이 변화된 모든 환자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